복실이가 재봉틀 가방을 물고 늘어졌을 때 나는 몰랐다. 그게 경고인지 애원인지 아니면 그저 늙은 개의 고집인지. 그날 아침 나는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었다. 재봉틀을 넘기고 48년 동안 쌓인 수선, 노트를 묶어보내려 했었다. 하지만 복실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구급차 소리가 들렸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재봉틀 가방을 들어 올렸을 때 복실이가 이를 드러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아니었다. 그저 가방 끈을 물고 놓지 않았다. 나는 손을 멈추고 복실이를 내려다봤다. 14살, 사람으로 치면 이르는 넘었을 나이다. 털은 성글고 뒷다리는 떨렸다. 그런데도 복실이는 가방을 놓지 않았다. 복실아, 이러지 마. 내 목소리는 낮았다. 복실이 귀가 한쪽으로 젖혀졌다. 그래도 입은 풀리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복실이는 그제야 입을 열고 가방 위에 턱을 올렸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오늘은 가야 돼. 사람들이 기다려. 복실이는 눈을 감았다. 나는 재봉틀 가게를 48년 동안 운영했다. 이 골목 끝자락 2층짜리 건물 1층 구석, 간판도 낡았고 출입문도 삐걱거렸다. 그래도 사람들은 왔다. 교복 치맛단을 줄이러, 정장 소매를 늘리러, 이불을 기울어. 나는 그들의 옷을 만졌고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게 내일이었다. 남편이 떠난 건 12년 전이었다. 심장이 멈췄다. 새벽이었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다. 아이들은 울었고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괜찮다고 말해왔다. 그 뒤로 복실이가 이상해졌다. 매일 새벽 4시쯤 되면 복실이는 가게 문 앞에 누웠다. 움직이지 않았다. 밥을 줘도 산책을 시키려 해도 복실이는 그 자리를 지켰다. 1시간쯤 지나면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평소처럼 행동했다. 나는 수의사에게 물었다. 수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환경 변화나 상실감 같은 것들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복실이는 남편이 데려온 개였다. 길에서 주웠다고 했다. 작고 떨고 있었다고 했다. 남편은 복실이를 안고 들어왔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개 키울 여유가 어디 있어. 남편은 웃었다. 여유는 만드는 거야. 그날 이후로 복실이는 가게 한 구석에서 살았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손님들의 무릎에 턱을 올리며 컸다. 남편은 복실이 머리를 자주 쓰다듬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재봉틀을 돌렸다. 아이들은 가끔 전화를 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혼자서 힘들지 않아? 괜찮다니까. 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그게 편했다. 복실이는 여전히 재봉틀 가방 위에 누워 있었다. 나는 시계를 봤다. 오전 8시 30분. 약속 시간은 9시였다. 중고가게 사장이 재봉틀을 보러 온다고 했다. 상태가 좋으면 가져간다고 했다. 나는 재봉틀을 넘기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기로 했다. 손목이 아팠고 눈이 침침했고 허리가 굽었다. 아이들도 말했다. 이제 그만 쉬어. 우리가 도와줄게.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수선 노트도 정리했다. 두꺼운 공책 17권, 손님 이름, 수선 내용, 날짜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글씨는 남편 것도 있었고 내 것도 있었다. 처음엔 남편이 기록을 맡았다. 나는 재봉틀만 돌렸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내가 썼다. 글씨는 남편만큼 예쁘지 않았다. 복실이가 낮게 소리를 냈다. 끙끙거리는 소리였다. 나는 무릎을 꿇고 복실이 옆에 앉았다. 복실이 눈을 들여다봤다. 탁했다. 백내장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다. 복실아, 엄마도 힘들어. 복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복실이 등을 쓰다듬었다. 등뼈가 만져졌다. 살이 많이 빠졌다. 밥을 잘 먹지 않았다. 수의사는 나이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일어섰다. 가방을 다시 들어 올렸다. 복실이가 다시 일어났다. 가방을 물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왜 이래? 복실이는 가방 위에 다시 누웠다. 나는 시계를 또 봤다. 8시 40분. 전화를 걸었다. 중고가게 사장이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오늘 시간 좀 미뤄도 될까요? 몇 시쯤이요? 1시간 뒤요. 아니면 오후로 바꿔도 될까요? 오후는 안 돼요.
다른 약속이 있어서 1시간 뒤면 괜찮아요. 그럼 그때 뵐게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복실이를 내려다봤다. 복실이는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물을 끓였다. 커피를 탔다. 설탕을 넣지 않았다. 남편은 설탕을 2스푼 넣었다. 나는 안 넣었다. 그게 우리의 차이였다. 창밖을 봤다. 골목은 조용했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먼지가 보였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뜨거웠다. 9시 30분이 되었다. 나는 다시 가게로 갔다. 복실이는 여전히 가방 위에 누워 있었다. 나는 다른 가방을 꺼냈다. 청가방이었다. 재봉틀 가방보다 가벼웠다. 재봉틀을 넣었다. 복실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청가방을 들었다. 복실이가 일어났다. 청가방을 물었다. 이것도? 복실이는 놓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주저앉았다. 무릎이 시렸다. 나는 복실이를 안았다. 복실이가 떨었다. 아니면 내가 떨었는지도 몰랐다. 복실아, 엄마가 뭘 잘못한 거야? 복실이는 내 품에서 숨을 쉬었다. 거친 숨소리였다. 나는 괜찮다고 말해왔다. 남편이 떠났을 때도, 손목이 아플 때도,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아이들에게도, 손님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게 익숙했다. 전화가 울렸다. 중고가게 사장이었다. 사장님, 지금 출발해요. 10분 안에 도착할게요. 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복실이를 놓았다. 일어섰다. 재봉틀 가방을 다시 들었다. 복실이가 또 일어났다. 나는 복실이를 밀었다. 복실이가 비틀거렸다. 나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갔다. 복실이가 짖었다. 크게 짖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멈췄다. 복실이는 문 앞에 섰다. 몸을 낮췄다. 나를 막았다. 복실아, 비켜. 복실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참지 않았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정말 모르겠어. 복실이가 내 무릎 위에 턱을 올렸다. 따뜻했다. 중고가게 사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다. 끊어졌다. 다시 걸었다. 또 끊어졌다. 복실이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나는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털이 부드러웠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부드러웠다. 미안해. 복실이는 눈을 감았다. 나는 재봉틀 가방을 구석으로 밀었다.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재봉틀은 오래되었지만 튼튼했다. 싱어 미싱. 남편이 결혼 3년 차에 사준 것이었다. 중고였지만 상태가 좋았다. 남편은 말했다. 이걸로 10년은 쓸 수 있을 거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다. 재봉틀은 여전히 돌아갔다. 나는 재봉틀 앞에 앉았다. 손을 올렸다. 차가웠다. 페달을 밟았다. 바늘이 움직였다. 규칙적인 소리였다. 딱, 딱, 딱. 나는 눈을 감았다. 소리에 집중했다. 남편은 이 소리를 좋아했다.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나는 물었다. 왜? 규칙적이잖아. 변하지 않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발을 멈췄다. 소리가 멈췄다. 조용했다. 시계를 봤다. 10시 10분. 중고가게 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수선집 박 사장인데요. 오늘 약속? 아,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복실이를 봤다. 복실이는 여전히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꼬리가 살짝 흔들렸다. 내가 이긴 거야? 복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일어섰다. 수선 노트를 꺼냈다. 제일 오래된 것부터 펼쳤다. 첫 페이지, 남편 글씨였다. 1977년 3월 2일, 김영희, 치마 단주림, 3cm, 단정한 글씨였다. 남편은 글씨를 예쁘게 썼다. 학교를 많이 다니지는 못했지만 글씨만큼은 교사처럼 썼다. 나는 남편 글씨를 좋아했다. 페이지를 넘겼다. 날짜가 이어졌다. 이름이 쌓였다. 수선 내용이 늘어났다. 남편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손님이 한 말도 적었다. 딸아이 입학식이라서요. 남편 승진 선물이에요. 할머니 환갑 잔치 때 입으려고요. 나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다. 남편 글씨가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 글씨로 바뀌었다. 2013년 5월 남편이 떠난 다음 달이었다. 글씨가 흔들렸다. 줄도 비뚤어졌다. 나는 그때 떨고 있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떨렸고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재봉틀은 돌렸다. 손님은 왔고 옷은 쌓였고 나는 바늘을 움직였다.
복실이가 낮게 소리를 냈다. 나는 노트를 덮었다. 복실이를 봤다. 복실이는 가게 문 쪽을 보고 있었다. 귀가 쫑긋 섰다. 문이 열렸다. 손님이었다. 중년 여자였다. 코트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자는 봉지를 내밀었다. 정장이 들어 있었다. 남편 정장인데요. 소매가 좀 길어서요. 나는 정장을 꺼냈다. 검은색이었다. 상태가 좋았다. 소매를 펼쳤다. 확인했다. 얼마나 줄여드릴까요? 한 2cm 정도요.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가능할까요? 나는 달력을 봤다. 오늘은 화요일이었다. 사흘이 남았다. 가능합니다. 여자는 웃었다.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감사합니다. 다른 데는 다 일주일 걸린다고 해서요. 괜찮아요. 여자는 접수증을 받아들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정장을 재봉틀 옆에 놓았다. 복실이를 봤다. 일은 해야지.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재봉틀 앞에 앉았다. 정장 소매를 펼쳤다. 실을 깨었다. 검은 실이었다. 페달을 밟았다. 바늘이 움직였다. 딱, 딱, 딱. 손이 기억했다. 몇 번을 접고 어디를 받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손목은 아팠지만 손은 움직였다. 눈은 침침했지만 바늘은 보였다. 일은 빨랐다. 30분이 지났다. 한쪽 소매가 끝났다. 나는 실을 자르고 다른 쪽 소매를 잡았다. 실을 다시 깨었다. 페달을 밟았다. 복실이가 내 발 옆에 누웠다. 따뜻했다. 나는 재봉틀을 멈추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났다. 정장이 끝났다. 나는 정장을 접었다. 비닐봉지에 넣었다. 접수증을 붙였다. 선반 위에 올렸다. 배가 고팠다. 시계를 봤다. 11시 30분. 점심시간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달걀, 어제 남은 밥. 나는 달걀을 꺼냈다. 프라이팬을 올렸다.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깼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다. 복실이가 부엌으로 왔다. 나는 밥그릇에 사료를 담았다. 물도 갈아줬다. 복실이는 천천히 먹었다. 예전처럼 허겁지겁 먹지 않았다. 나는 달걀을 접시에 담았다. 밥을 퍼담았다. 김치를 꺼냈다. 작은 상을 폈다. 혼자 먹는 밥이었다. 늘 혼자였다. 남편이 있을 때는 달랐다. 남편은 밥을 먹으며 말을 했다. 오늘 온 손님 이야기,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 골목에서 본 이야기. 나는 들었다. 가끔 웃었다. 남편은 내가 웃는 걸 좋아했다. 이제는 조용했다. 숟가락 소리만 났다. 김치 씹는 소리만 났다. 나는 괜찮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가끔은 조용함이 무거웠다. 밥을 다 먹었다.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가 컸다. 복실이는 거실로 갔다. 햇볕이 드는 자리에 누웠다. 나는 설거지를 끝내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손등이 거칠었다. 주름이 깊었다. 가게로 돌아왔다. 오후 손님을 기다렸다. 문은 열려 있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선선했다. 2시쯤 되었을 때 복실이가 다시 문 앞으로 갔다. 누웠다.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아침에도 그랬다. 지금도 그랬다. 복실아, 왜 그래? 복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숨을 쉬었다. 규칙적이었다. 나는 재봉틀 서랍을 열었다. 실패, 바늘, 가위가 들어있었다. 오래된 메모지도 있었다. 영수증 뒷면에 쓴 것들이었다. 남편 글씨였다. 나는 메모지 하나를 꺼냈다. 읽었다. 복실이 산책 오후 4시. 또 하나를 꺼냈다. 밥그릇 물 자주 갈아줄 것. 하나 더 꺼냈다. 새벽에 울면 안아줄 것. 나는 메모지를 내려놓았다. 남편은 복실이를 많이 걱정했다. 메모를 남겼다. 내가 잊지 않게, 내가 챙기게. 서랍 안쪽을 더듬었다. 손끝에 뭔가 걸렸다. 종이였다. 접혀 있었다. 나는 꺼냈다. 펼쳤다. 남편 글씨였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3년 4월 28일. 남편이 떠나기 이틀 전이었다. 이 시간엔 나가지 말자. 복실이가 그날 이후로 이 시간만 되면 운다. 나는 숨을 멈췄다. 다시 읽었다. 천천히 읽었다. 그날 복실이는 여전히 문 앞에 누워 있었다. 나는 메모를 들고 복실이에게 갔다. 무릎을 꿇었다. 복실이 얼굴을 들여다봤다. 그날이 언제야? 복실이는 눈을 떴다. 나를 봤다. 흐린 눈이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지 않았다. 나는 수선 노트를 다시 꺼냈다. 2013년으로 돌아갔다. 4월 페이지를 넘겼다. 남편 글씨가 보였다. 4월 26일까지 이어졌다. 그 다음은 비어 있었다. 4월 27일, 28일, 29일, 30일 모두 비어 있었다. 남편은 4월 30일 새벽에 떠났다. 나는 4월로 돌아갔다. 천천히 읽었다. 손님 이름, 수선 내용, 날짜, 평범한 기록들이었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복실이는 여전히 문 앞에 누워 있었다. 시계를 봤다. 2시 40분. 복실이는 아침에도
이 시간쯤 문 앞에 누웠다. 지금도 같은 자리였다. 나는 메모를 다시 펼쳤다. 이 시간엔 나가지 말자. 복실이가 그날 이후로 이 시간만 되면 온다. 이 시간 나는 중얼거렸다. 2시에서 3시 사이 복실이는 이 시간에 문 앞에 누웠다. 매일 12년 동안 나는 일어섰다. 부엌으로 갔다. 달력을 뒤졌다. 오래된 달력이었다. 2013년 남편이 마지막으로 넘긴 달력. 나는 버리지 못했다. 4월을 펼쳤다. 날짜를 확인했다. 26일 금요일, 27일 토요일, 28일 일요일, 29일 월요일, 30일 화요일. 남편은 30일 새벽 4시쯤 떠났다. 그 전날은 평범했다. 저녁을 먹었고 텔레비전을 봤고 잠자리에 들었다. 남편은 좀 피곤하네 하고 말했다. 나는 일찍 자하고 대답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새벽에 남편이 신음소리를 냈다. 나는 깼다. 남편 얼굴을 봤다. 창백했다. 식은땀이 흘렀다. 여보하고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나는 119를 눌렀다. 구급차가 왔다. 남편을 실었다. 나는 따라갔다. 복실이는 집에 남았다. 혼자.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차갑고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 않았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장례를 치렀다. 사흘장이었다. 사람들이 왔다. 조문을 했다. 나는 절을 받았다. 아이들이 울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복실이가 문 앞에 누워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밥도 먹지 않았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나는 복실이를 안았다. 복실아, 아빠 갔어. 복실이는 울었다. 길게, 낮게 울었다. 그 뒤로 복실이는 매일 이 시간에 문 앞에 누웠다. 나는 왜 그런지 몰랐다. 지금도 확실히는 몰랐다. 메모를 다시 봤다. 그날 이후로. 그날은 언제였을까? 남편이 떠난 날 아니면 그 전. 나는 전화를 집어들었다.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울렸다. 길었다. 끊어지기 직전에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응, 나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물어볼 게 있어서. 뭔데?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뭐 특별한 일 없었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딸이 숨 쉬는 소리만 들렸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특별한 일?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복실이가 이상했던 거 기억나? 복실이? 응, 아빠 돌아가신 다음에 복실이가 매일 문 앞에 누워 있었잖아. 아, 그거 기억나. 엄마가 걱정했었지. 수의사한테도 데려가고. 그전에는? 그전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복실이가 이상한 적 없었어? 딸이 잠시 생각했다. 나는 기다렸다. 잘 모르겠어. 나 그때 집에 자주 못 갔었잖아. 애들 키우느라. 그래. 왜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괜찮긴. 목소리 이상한데. 괜찮다니까. 딸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너무 혼자 있지 마. 우리 집에 와서 좀 지내. 괜찮아. 여기가 편해. 복실이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응, 복실이 나이도 있는데. 엄마, 마음 준비 좀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응, 알았어. 끊을게. 엄마, 나는 전화를 끊었다. 복실이는 여전히 문 앞에 있었다. 나는 복실이 옆에 앉았다. 바닥이 차갑고 딱딱했다. 무릎이 아팠다. 그래도 앉아 있었다. 복실아, 내가 뭘 기억하는 거야? 복실이는 눈을 감았다. 남편 메모에는 그날 이후로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이 뭔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남편은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남편도 몰랐을까? 나는 재봉틀 앞으로 돌아갔다. 서랍을 다시 열었다. 안을 뒤졌다. 메모가 더 있을까 싶었다. 손이 구석구석을 더듬었다. 작은 수첩이 나왔다. 낡았다. 표지가 해졌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남편 글씨였다. 일기 같았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페이지를 넘겼다.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짧은 문장들이었다. 오늘 김 선생 와이셔츠 수선, 단추 3개, 복실이 산책, 공원에서 다른 게 만남, 저녁에 아내와 텔레비전, 드라마, 평범한 기록이었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나는 계속 넘겼다. 2013년 4월로 갔다. 4월 15일, 복실이 다리 절뚝, 수의사 예약, 4월 17일, 수의사 다녀옴, 인대 늘어남, 약 처방, 4월 22일, 복실이 많이 나아짐, 산책 재개, 4월 26일, 오늘 이상한 일, 오후 2시쯤 복실이가 갑자기 문 앞에서 울었다.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나는 약속이 있었는데 갈 수 없었다. 복실이가 계속 울어서 1시간쯤 지나니
조용해졌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는 숨을 멈췄다. 다시 읽었다. 4월 26일 남편이 떠나기 나흘 전이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4월 27일 오늘도 같은 시간에 복실이가 울었다. 문을 긁었다. 나가려고 하면 가방을 물었다. 이상하다. 병원에 다시 데려가야 하나. 4월 28일 또 같은 일. 이 시간만 되면 복실이가 이상해진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정확하다. 내일 수의사한테 전화해 봐야겠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4월 29일은 비어 있었다. 4월 30일도 비어 있었다. 남편은 30일 새벽에 떠났다. 나는 수첩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복실이를 봤다. 복실이는 여전히 문 앞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평화로워 보였다. 너는 알고 있었던 거야? 복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괜찮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이 괜찮은 건지 알 수 없었다. 시계를 봤다. 3시 10분. 복실이가 일어났다. 천천히 일어났다. 몸을 털었다. 꼬리를 흔들었다. 평소처럼 행동했다. 나는 복실이를 지켜봤다. 복실이는 물그릇 쪽으로 갔다. 물을 마셨다. 소파 옆으로 갔다. 누웠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수첩을 다시 펼쳤다. 4월 26일 기록을 읽었다. 남편은 약속이 있었다고 적었다. 복실이가 막았다고 적었다. 그래서 가지 못했다고 적었다. 어디 가는 약속이었을까? 나는 2013년 달력을 다시 꺼냈다. 4월 26일 금요일. 달력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남편은 달력에 약속을 적는 사람이 아니었다. 머릿속으로 기억했다. 나는 생각했다. 2013년 4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평범하게 살았다. 가게를 열었고 손님을 받았고 밥을 먹었고 잠을 잤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아니, 있었나? 기억을 더듬었다. 4월, 봄이었다. 날씨가 좋았다. 벚꽃이 폈다. 남편은 산책을 좋아했다. 복실이와 함께 공원에 갔다. 나는 가게를 지켰다. 그런데 4월 말쯤 남편이 피곤해 보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나는 물었다. 어디 아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남편은 늘 괜찮다고 말했다. 나처럼. 전화가 울렸다. 손님이었다. 정장을 맡긴 여자였다. 사장님, 혹시 오늘 찾아가도 될까요? 오늘이요? 금요일이라고 하셨는데 급하게 일정이 바뀌어서요. 내일 당장 필요하거든요. 나는 시계를 봤다. 3시 20분. 네, 괜찮아요. 언제 오실 건데요? 한 30분 뒤에 갈게요. 네. 전화를 끊었다. 정장을 다시 확인했다. 잘 되어 있었다. 비닐을 씌웠다. 카운터에 놓았다. 복실이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였다. 나는 복실이를 보며 생각했다. 너는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 남편이 떠날 거라는 걸,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수첩을 다시 펼쳤다. 4월 26일로 돌아갔다. 약속이 있었는데 남편은 어디에 가려고 했을까? 병원? 아니면 친구? 은행? 나는 남편 친구들을 떠올렸다. 많지 않았다. 3명 정도. 가끔 만났다. 술을 마셨다. 하지만 평일 오후에 만나지는 않았다. 은행? 남편은 은행 업무를 주로 아침에 봤다. 오후는 가게 일을 했다. 병원? 가능했다. 남편은 4월 말에 피곤해했다. 혹시 병원 예약이 있었을까? 나는 서랍을 다시 뒤졌다. 병원 영수증이나 예약 카드를 찾았다. 없었다. 나는 서류 상자를 꺼냈다. 2013년 서류들을 뒤졌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병원 서류는 없었다. 문이 열렸다. 정장 맡긴 여자였다. 왔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여자는 정장을 받아들었다. 비닐을 벗겨 확인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여자는 돈을 냈다. 나는 거스름 돈을 줬다. 여자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다시 혼자였다. 시계를 봤다. 3시 50분. 오늘은 더 이상 손님이 없을 것 같았다. 평일 오후는 늘 조용했다. 나는 수첩을 들고 소파에 앉았다. 복실이 옆이었다. 복실이는 자고 있었다. 나는 수첩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천천히. 2012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일상의 기록이었다. 재봉틀 1 복실이 산책, 저녁 메뉴. 특별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담담하고 따뜻한 목소리. 3월 5일. 오늘 아내 생일. 미역국 끓여줌. 좋아했음. 나는 그날을 기억했다. 남편은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다. 나는 웃었다. 남편도 웃었다. 우리는 둘이서 밥을 먹었다. 5월 12일. 복실이와 한강 산책. 날씨 좋음. 아내도 함께 가자고 했는데
거절당함, 가게 봐야 한다고. 나는 그날도 기억했다. 남편은 나를 설득하려 했다. 1시간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손님 오면 어떡해. 남편은 아쉬워했다. 복실이와 둘이서 나갔다. 나는 왜 가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면 1시간쯤 가게를 닫아도 괜찮았을 텐데. 9월 23일 아내 손목 통증 심해 보임. 병원 가자고 했으나 거절. 괜찮다고만 함.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도 기억했다. 손목이 아팠다. 바늘을 잡기 힘들었다. 남편은 걱정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왜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돈 때문이었을까? 시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습관이었을까? 괜찮다고 말하는 습관. 수첩을 계속 넘겼다. 2013년으로 갔다. 1월, 2월, 3월 평범했다. 4월로 갔다. 4월 10일 요즘 가슴이 답답함. 숨쉬기 힘들 때 있음. 아내한테 말 안 함. 걱정할까봐. 나는 숨을 멈췄다. 다시 읽었다. 가슴이 답답함. 남편은 증상이 있었다. 4월 초부터 나한테 말하지 않았다. 나는 몰랐다. 다음 페이지. 4월 15일 오늘도 가슴 통증. 병원 가봐야 하나. 근데 아내가 바쁨. 말하면 걱정할 것 같음. 좀 더 지켜보자. 나는 수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종이가 구겨졌다. 왜 말하지 않았어? 복실이가 눈을 떴다. 나를 봤다. 나는 복실이를 봤다. 눈물이 났다. 참지 않았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복실이는 일어나 내 무릎에 턱을 올렸다. 따뜻했다. 나는 수첩을 이어서 읽었다. 4월 20일 통증 심해짐. 내일 병원 예약해야겠음. 4월 22일 병원 가려 했으나 손님 많아서 못 감. 내일 가자. 4월 24일 병원 전화함. 26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예약. 나는 손이 떨렸다. 4월 26일 오후 2시 30분 복실이가 막은 시간이었다. 다음 페이지. 4월 26일 오늘 이상한 일. 오후 2시쯤 복실이가 갑자기 문 앞에서 울었다.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나는 약속이 있었는데 갈 수 없었다. 복실이가 계속 울어서 1시간쯤 지나니 조용해졌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병원 예약 취소함. 다음 주에 다시 잡아야지. 나는 책을 덮었다. 눈을 감았다. 숨을 쉬었다. 남편은 병원에 가려 했다. 4월 26일 복실이가 막았다. 남편은 가지 못했다. 4월 30일 새벽 남편은 떠났다. 만약 26일에 병원에 갔다면, 만약 검사를 받았다면, 만약 치료를 시작했다면 나는 괜찮다고 말해왔다. 남편도 괜찮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복실이는 내 무릎에 턱을 올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복실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알고 있었던 거야? 아빠가 아프다는 걸? 복실이는 눈을 감았다. 나는 복실이를 안았다. 오래 안았다. 복실이는 떨지 않았다. 나만 떨었다. 밤이 되었다. 나는 불을 켰다. 가게 안이 밝아졌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오래된 불이었다. 바꿔야 했다. 하지만 미루고 있었다. 복실이는 내 발 옆에 누워 있었다. 나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등을 재봉틀에 기댔다. 차갑고 딱딱했다. 수첩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남편은 병원에 가지 못했다. 복실이가 막았다. 그리고 나흘 뒤 남편은 떠났다. 나는 생각했다. 만약 그날 병원에 갔다면 어땠을까? 의사가 검사를 했을 것이다. 심전도, 혈액 검사, 엑스레이, 문제를 찾았을 것이다. 심장, 관상동맥, 위험 신호, 의사는 말했을 것이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혹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나한테 전화를 했을 것이다. 여보, 병원에서 입원하래. 나는 놀랐을 것이다.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갔을 것이다. 치료를 시작했을 것이다.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회복했을 것이다. 남편은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복실이는 남편을 막았다. 왜? 나는 복실이를 내려다봤다. 복실이는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너는 왜 막은 거야? 복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인터넷을 켰다. 검색했다. 개 예지 능력, 개 죽음 감지, 개 이상 행동. 여러 글이 나왔다. 읽었다. 어떤 글은 말했다. 개는 사람의 병을 감지할 수 있다고. 냄새로 암을 발견하고 심장 발작을 예측하고 발작 전 경련을 알아챈다고. 어떤 글은 말했다. 개는 주인의 죽음을 미리 안다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나는 글을 읽으며 생각했다. 복실이는 알았을까? 남편이 위험하다는 걸. 그래서 막은 걸까?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걸까? 아니면 반대였을까?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을까? 그래서 남편을 붙잡으려 한 걸까? 하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가지 못했고 시간이 지났고 너무 늦었을까? 나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실이가 무엇을 알았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복실이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12년 동안 매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복실이는 문 앞에 누웠다.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를 막듯이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수첩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로 갔다. 4월 28일 또 같은 일. 이 시간만 되면 복실이가 이상해진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정확하다. 내일 수의사한테 전화해 봐야겠다. 남편은 수의사한테 전화하지 못했다. 이틀 뒤 떠났으니까. 나는 수첩을 덮었다. 가슴이 아팠다. 답답했다. 남편이 느꼈던 그 답답함이 이런 것이었을까? 일어섰다.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셨다. 목이 말랐다.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차가웠다. 골목은 조용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어디론가 떠나고 있었다. 나는 남편을 떠올렸다. 남편 얼굴, 남편 목소리, 남편 웃음, 남편 손. 남편은 늘 나를 걱정했다. 무리하지 마. 손목 아프면 쉬어. 너무 일만 하지 마.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내가 싫어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남편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다. 가슴이 아프다는 것도 숨쉬기 힘들다는 것도 병원 예약을 했다는 것도 나를 걱정시키기 싫어서 나를 힘들게 하기 싫어서 우리는 서로를 걱정하며 살았다. 그리고 서로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몰랐다. 두려움이었을지도 몰랐다. 상대방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기 싫어서 우리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거실로 돌아왔다. 복실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나는 복실이 옆에 누웠다. 바닥이 딱딱했다. 상관없었다. 복실이 숨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이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살아있는 소리였다. 나도 숨을 쉬었다. 천천히 깊게. 남편이 떠난 뒤로 나는 제대로 숨 쉬는 법을 잊었던 것 같았다. 늘 얕게 빠르게 쉬었다. 마치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것처럼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불안할 때도 괜찮다고 말했다. 나는 울었다. 소리 내지 않았다. 눈물만 흘렀다. 차갑고 따뜻했다. 복실이가 움직였다. 내 손을 하였다. 축축했다. 복실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복실이는 내 손을 계속 핥았다. 나는 복실이를 안았다. 복실이는 떨지 않았다. 나만 떨었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시계를 보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았다. 한참 뒤에 일어났다. 복실이도 일어났다. 나는 복실이를 소파에 안았다. 담요를 덮어줬다. 복실이는 눈을 감았다. 나는 가게 불을 껐다. 어두워졌다. 가로등 빛만 들어왔다. 침대로 갔다. 누웠다. 천장을 봤다. 금이가 있었다. 오래전부터 있던 금이었다. 고치지 않았다. 익숙했다. 남편이 옆에 누워있던 자리를 봤다. 비어 있었다. 12년 동안 비어 있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빈 공간을 만졌다. 차갑고 평평했다. 여보, 내가 중얼거렸다. 나 괜찮지 않았어. 한 번도 괜찮은 적 없었어. 대답은 없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오래 누워 있었다. 새벽이 되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다. 나는 일어났다. 씻었다. 옷을 갈아입었다. 부엌으로 갔다. 커피를 탔다. 복실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복실이를 깨우지 않았다. 가게 문을 열었다. 아침 공기가 들어왔다. 신선했다. 재봉틀 앞에 앉았다. 손을 올렸다. 차갑지 않았다. 나는 재봉틀을 만졌다. 천천히 구석구석. 이 기계와 함께 48년을 살았다. 이 기계는 내 삶이었다. 내 남편이었다. 내 시간이었다. 서랍을 열었다. 남편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빈 페이지였다. 남편이 더 이상 쓰지 못한 페이지였다. 나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썼다. 2025년 12월 17일. 오늘 나는 알았다. 복실이가 아빠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시간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나도 이제 기억하려 한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으려 한다. 손이 떨렸다. 글씨가 흔들렸다. 괜찮았다. 나는 수첩을 덮었다. 서랍에 넣었다. 복실이가 일어나 내게 왔다. 나는 복실이를 안았다. 복실아, 고마워. 기억해줘서. 복실이는 내 품에서 숨을 쉬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말하려 했다. 힘들 때 힘들다고, 슬플 때 슬프다고, 외로울 때 외롭다고. 그게 진짜 괜찮아지는 길일지도 몰랐다. 오후가 되었다. 나는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일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복실이는 내 발 옆에 누워 있었다. 시계를 봤다. 1시 50분. 곧 그 시간이었다. 복실이가 문 앞으로 가는 시간.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12년 동안 반복된 시간. 나는 복실이를 지켜봤다. 2시가 되었다. 복실이가 일어났다.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평소처럼 규칙적으로 문 앞에 도착했다. 누웠다. 눈을 감았다. 나는 일어났다. 복실이에게 갔다. 옆에 앉았다. 복실아. 복실이가 눈을 떴다. 나를 봤다. 엄마가 이제 알았어. 내가 뭘 지키고 있었는지. 복실이는 눈을 깜빡였다. 나는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웠다. 아빠는 그날 병원에 가려고 했어. 너는 막았지. 왜 막았는지 엄마는 모르겠어. 너도 설명할 수 없겠지. 하지만 엄마는 이제 알아. 너는 아빠를 지키려고 했다는 걸. 복실이는 가만히 있었다. 아빠는 결국 떠났어. 너도 알지. 그날 밤 아빠가 안 돌아왔을 때 너는 알았을 거야. 복실이 눈에 물기가 맺혔다. 아니면 내 눈이었을지도 몰랐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이 시간에 여기 와. 매일 12년 동안. 왜? 복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복실이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남편이 돌아오기를? 아니면 그날로 돌아가기를? 아니면 그저 그 시간을 기억하기를? 복실아, 엄마 생각에는 말이야.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빠를 지키려고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아무도 몰라. 엄마도 몰라. 아빠도 몰랐을 거야. 복실이가 내 손에 턱을 비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엄청. 그리고 너도 아빠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는 복실이를 안았다. 오래 안았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구급차 소리였다. 점점 가까워졌다. 점점 커졌다. 그리고 지나갔다. 멀어졌다. 나는 몸이 굳었다. 복실이도 귀를 세웠다. 구급차 소리가 멈췄다. 가까운 곳이었다. 이 골목 어딘가였다. 나는 일어났다. 창문으로 갔다. 밖을 내다봤다. 골목 끝에 구급차가 서 있었다. 경광등이 돌았다. 빨갛고 파랬다. 사람들이 모였다. 무슨 일인지 몰랐다. 복실이가 내 옆에 왔다. 창밖을 봤다.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복실이도 따라왔다. 천천히 걸었다. 구급차 쪽으로.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다. 앞쪽이 보였다. 길 위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다. 차 한 대가 비스듬히 서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누군가를 들것에 싣고 있었다. 옆 사람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사고래요. 오토바이랑 차랑 부딪혔대요. 언제요? 조금 전이요. 한 20분쯤 됐나? 나는 계산했다. 20분 전 1시 40분쯤. 만약 내가 오늘 아침 재봉틀을 넘기러 갔다면 약속 시간은 9시였다. 중고가게 사장이 오지 않아서 다시 약속을 잡았다면 1시쯤이었을까? 2시쯤이었을까? 만약 내가 재봉틀을 가지고 이 길을 지나갔다면 이 시간에 나는 숨이 막혔다. 복실이가 내 다리에 몸을 비볐다. 나는 복실이를 내려다봤다. 복실이는 나를 올려다봤다. 복실아, 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복실이는 오늘 아침 재봉틀 가방을 막았다. 나를 나가지 못하게 했다. 중고가게 사장에게 전화를 걸게 했다. 시간을 바꾸게 했다. 결국 가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 길에서 사고가 났다. 우연이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복실이가 나를 지켰다는 것. 오늘도 12년 전에도 구급차가 출발했다. 사이렌이 울렸다. 사람들이 흩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복실이가 낮게 소리를 냈다. 나는 정신을 차렸다. 복실이를 안아들었다. 가벼웠다. 너무 가벼웠다. 가게로 돌아왔다. 문을 닫았다. 복실이를 소파에 놓았다. 나도 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만약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복실이가 없었다면, 만약 복실이가 막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나갔다면. 나는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쉬었다. 복실이를 봤다. 복실이는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있었다. 나도 살아있었다. 복실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복실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나는 복실이 옆에 누웠다. 복실이를 안았다. 따뜻했다. 시간이 흘렀다. 3시가 되었다. 복실이가 일어났다. 기지개를 켰다. 평소로 돌아왔다. 물을 마시러 갔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소파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천장을 봤다.
금이 보였다. 오래된 금이었다. 남편 생각이 났다. 남편도 이 금을 봤을 것이다. 매일 밤마다 여보, 나는 중얼거렸다. 복실이가 지켜줬어. 나를. 오늘도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남편이 곁에 있다는 걸 알았다. 복실이 아내, 이 집 아내, 내 아내. 저녁이 되었다. 나는 일어났다. 복실이 밥을 챙겼다. 내 밥도 차렸다. 작은 상을 폈다. 밥을 먹으며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었다. 예쁘다고 생각했다. 오랜만에 그런 생각을 했다. 밥을 다 먹었다. 설거지를 했다. 복실이와 산책을 나갔다. 짧은 산책이었다. 복실이 다리가 약했다. 천천히 걸었다. 골목을 돌았다. 가로등이 켜졌다. 밤이 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복실이를 씻겼다. 말렸다. 복실이는 가만히 있었다. 잠자리에 들었다. 복실이는 내 침대 옆 방석에 누웠다. 예전에는 소파에서 잤다. 요즘은 내 방에서 잤다. 나는 복실이를 봤다. 복실이도 나를 봤다. 잘 자, 복실아. 복실이는 눈을 감았다. 나도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나는 웃었다. 소리 내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이제는 알았다. 괜찮다는 말의 의미를. 괜찮다는 건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었다. 괜찮다는 건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함께라면, 기억이라면, 사랑이라면 나는 괜찮았다. 정말로. 잠이 들었다. 깊은 잠이었다. 꿈을 꿨다. 남편이 나왔다. 웃고 있었다. 복실이도 나왔다. 젊고 건강했다. 우리는 함께 걸었다. 어디론가. 햇살이 따뜻했다. 나는 행복했다. 꿈속에서도 알았다. 이게 꿈이라는 걸. 하지만 괜찮았다. 꿈이어도 좋았다. 아침이 왔다. 눈을 떴다. 복실이가 내 침대 위에 있었다. 언제 올라왔는지 몰랐다. 내 옆에 누워 있었다. 나는 복실이를 쓰다듬었다. 복실이가 눈을 떴다. 꼬리를 흔들었다. 좋은 아침, 복실아. 복실이가 내 손을 핥았다. 일어났다. 씻었다. 옷을 입었다. 아침을 준비했다. 가게 문을 열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재봉틀 앞에 앉았다. 손을 올렸다. 따뜻했다. 페달을 밟았다. 바늘이 움직였다. 딱. 딱 익숙한 소리였다. 오래된 소리였다. 나를 살게 한 소리였다. 나는 괜찮다고 말해왔다. 이제는 진짜 괜찮았다. 복실이가 내 발 옆에 누웠다. 따뜻했다. 우리는 함께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동물과의 기억 혹은 가족과의 특별했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